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당연히 북한 관련된 이야기죠. 네. 아직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고위 관료 중에서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의 핵실험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원자탄인지 수소폭탄인지 혹은 EMP인지 말이죠. 글쎄요, 원자탄이었다면 즉시 제논과 크립톤 등이 포집됩니다. 수소폭탄은 수소가 융합돼서 헬륨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워낙 가벼워서 폭발 즉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포집이 어렵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국경에서는 물론이고 동해안에서도 제논이나 크립톤은 거의 포집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원자탄은 아닙니다. 원자탄이 아니라면 TNT나 혹은 수소폭탄이라는 말인데요. 이번 폭발의 위력을 가장 낮게 보는 사람도 50킬로톤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좁은 갱도에 TNT 5만 톤을 구겨놓을 방법도 없고요. 또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도폭선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죠. 제 생각에는 수소폭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은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5차 핵실험의 위력은 고작 10킬로톤이었습니다. 원자탄의 한계 위력이 20킬로톤이었기 때문에 이건 원자탄이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6차 핵실험은 우리네 국방부 발표가 50킬로톤이었고 미국에서는 100킬로톤에 육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일반 원자탄의 위력을 분명하게 넘어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소형화에도 이미 성공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환율이 움직였다는 것만 봐도 금융시장은 충분히 악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리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핵무장을 하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게 더더욱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 이유였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감소죠.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게 핵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미국은 우리와 일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칼든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보다는 총든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에서 보디가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신정부에서도 국방비를 크게 증액시켰죠. 북한이 핵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믿는 것은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이 있다면 북한과 미국 중에 누가 하나라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도 일단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면 이런 건 정말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즉시 수백만 명이 사망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이 있는 폭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은 그렇지만 고작 100킬로톤급이지만 미국의 핵은 그 단위가 틀립니다. 킬로톤이 아니라 메가톤급이고요. 그것도 100메가톤급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메가톤짜리 핵폭탄이 터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 1961년 핵실험 때에도 50메가톤이 최고였는데요. 지구 두 바퀴를 돌 정도의 파동이 감지되었고 무려 100킬로 밖에 있던 사람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000킬로 밖에 있었던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정도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킬로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100메가톤짜리 핵폭탄이 지구 위에 터진다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수정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어지간한 콘크리트는 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발을 해버리죠.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 이후 수소폭탄은 인류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해서 누구도 수소폭탄을 더는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도 되지 않는 북한이 미국에게 허풍을 치는 이유는 한판 붙어보자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휴전 상태를 영구 평화 상태로 완벽한 체제 보장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리비아와 이라크를 보면서 야, 이거 뭐 핵을 포기하다가 정말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팽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코펜하겐에서 북한과 미국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핵 보유국의 지위와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구애를 해도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거론해드렸지만 북한은 오래전에 핵 폐기를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미국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었죠. 이유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란의 존재 가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이 계속 건들건들거려야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더욱 의존적인 나라가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북미 간의 상당한 격차의 군사력은 유지된 채 이대로 한반도의 위기가 유지되기를 바랄 겁니다. 정리해보죠. 북한이 무기급 핵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팩트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을 밟았다고 해서 곧 이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군사력 격차가 커서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먼저 때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구적 체제 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북한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때리지 못한다는 점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불규칙적이라서 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기술적으로 2315포인트를 시가 종가 모두 훼손한다면 그 아래로 지지선은 2160포인트나 가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까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경기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당장 미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 그동안 못 오른 것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정학적인 문제는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박문환 이사님 대북 리스크 관련 이야기 감사드립니다.